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다른 나라는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정뿐만이 아니라 학교, 지역의 병원 등 사회적으로 연계된 성교육 시스템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는 독일과 최초로 만 4세 이상 유아의 성교육을 의무화한 스웨덴,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청 수준 의회, 고등학교 국가 수준 의회, 중학생 생활의회, 교육총회 등에서의 성비 균형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프랑스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프랑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론 수업 위주가 아니라 활동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모든 수업이 대체적으로 이론 수업이죠. 이러니까 되게 지루하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활동 수업을 좋아해요.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 다음은 계열 간의 성비가 불균형한 거를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공 및 기술 계열에서 여성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공계 쪽이 다 대부분이 남학생들이 많잖아요. 막 공대 여신 막 이런 말도 나오고 맞아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 수학은 남자가 더 잘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동아리 시간에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를 풀어도 여자는 수학을 남자에 비해서 잘 못한대 라고 듣고서 문제를 푼 학생들의 오답 비율이 더 많았다고 해요. 실제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성평등 실현을 임기 중에 가장 중요 과제로 설정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는 초기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제1 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계획했는데, 먼저 유아교육 종사자에 대한 평등 연수 시행과 중학교 학생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치 시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차별적 관념을 타파하기에 광고, 패션 산업, 게임 업계와 성평등 협정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늦죠. 사이버 맞아요. 성폭력 관련해서도 아직 제도가 너무 느린 상태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법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제가 수행평가 하면서 몇 개 알아본 게 있는데, 유포를 했을 때 제3자가 유포를 하면 동의 여부가 불분명해서 그걸 성범죄로 신고를 할 수가 없대요. 이런 거 보면 법이 지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자들을 더 쉽게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 다음으로는 성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학교 외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성평등을 주제로 한 교육 계획을 실현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 고등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사범대에 해당하는 곳에서 성차별적 고정관념 및 성평등에 대한 고등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예비교사 교육과정 재학생들과 현직 교사들에게 원격 연수과정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제 및 정치 참여 활동을 독려하는데요. 계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이 3월 8일인데, 이 날에 각 학교급에서 여성 인권과 여성 경제 및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눈치가 보이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된 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주고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동성애에 관한 교육도 실시를 한다고 하네요. 동성애 혐오 예방을 위한 안내서를 교육부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교육부는 일을 잘하네요. 네. 이제 또 구체적인 성교육 횟수와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년에 3번 정도의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요청이 있을 시에 여학생과 남학생을 분리해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미디어나 지배적인 사회 규범 위에 습득된 여성, 남성에 대한 관념 및 성 역할과 관련해서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또 교환할 수 있는 토론을 만들어놨고,
피임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해서 책임감과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여학생, 남학생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 이제 음란물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을 해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평등을 장려하는 교육 내용을 또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 내용을 되게 알차게 구성하면은 학생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또 토론 수업까지 있다고 하니까 평소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쓸데없이 15번 하는 바에야 그쵸. 확실하게 이렇게. 3번 하는 게 더 좋죠. 힘도 덜 들고. 되게 토론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맞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토론 많이 하면은 서로의 의견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지금은 약간 말 한마디 꺼내면 너 대가리야? 약간 소리 들을까봐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좋네요. 네. 그 교육 내용 중에서 그 성차별적인 발언 이후에 더 심각한 형태의 폭력을 낳을 수 있는 권력 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지 단순하게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근본적인 부분을 좀 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근본적인 게 해결이 돼야 하는 거니까. 스웨덴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자면 첫 번째로 교육법인데요. 1985년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서 모든 학교는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교 속 양성평등 실태인데요. 모든 교과목은 양성평등 요소를 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재 건설 현장 엔지니어는 남자가 아닌 여성이고 아빠가 기저귀를 갈고 있는 사진 등이 이제 교육 자료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학교에 제출하는 행정 서류 양식에도 아이의 성을 구분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활동 중에 중고 여학생, 남학생들이 뒤섞여 축구 경기를 하는 등 남학생, 여학생 경계가 없고요. 조기 양성평등 교육을 강조하는 일부 학교들은 언어 사용에서부터 성차별을 배운다는 인식하에 성을 구별하는 말을 줄이고 양성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 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이주민에게 성교육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성교육을 교내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성교육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병원하고 연계를 하는데 교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데 저 사실 교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병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의 보건교사가 모든 반을 가르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 부족 문제를 독일처럼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저희 이퀄보이스의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퀄보이스의 세우, 베니 네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